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스크림 7이 개봉을 했어요. 이번에도 진짜 고맙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롯데시네마에서 스크림을 개봉해 줬는데요. 저는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이더라도 좋습니다. 어차피 다른 극장에서 개봉을 해주더라도 관 별로 내줄 것 같지 않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라면 하루에 한 번도 안 걸어줄 것 같아서 그냥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해줘도 별 타격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OTT에서나 볼까 아니면 사실은 저는 그마저도 못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공포 영화는 비주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극장에서 보게 해준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감사함에 보답고자 개봉 첫날에 빠르게 가서 보고 왔죠. 저는 이런 류의 프랜차이즈들을 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오고 살인마가 나와. 그래서 막 죽여. 으악, 으악! 막 싸우고 죽이고 피 철철 나고 내장 꿀렁꿀렁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시리즈의 시작이 심지어 꽤 예전이라면 이 시리즈가 거듭되는 그 과정에 세대의 변천사가 담겨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본, 과거의 근본이 존재하는 상태로 세월의 변천사가 담긴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진짜 재미있는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크림은 스크림만의 특징을 매 시리즈마다 비교적 잘 살리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은 이런 프랜차이즈 시리즈가 어떤 특정 IP가 갖고 있는 그 브랜드성 때문에 그냥 이름만 갖고 와서 시리즈인 척 할 뿐인 게 많거든요. 근데 정작 보면 이게 정말 그 시리즈가 맞긴 해? 싶은 게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스크림은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특정 기준은 항상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다소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스크림 최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7편은 아니야. 7편은 정말 제가 좀 실망을 해서 유튜브 댓글에 이제 스크림 한번 해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 포함해서 좀 성토 대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사람 280화는 따끈따끈하지만 짜게 식어버린 신작 영화 스크림 7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크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스크림은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탄생시킨 공포 영화입니다. 가오나 시나 사신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 늘어진 시커먼 옷을 걸치고 있고 뭔가 억울해 보이는 표정의 하얀 가면을 쓴 고스트페이스라는 캐릭터가 마스코트로 등장하는 슬래셔 장르의 영화예요. 스크림 1편이 96년인가 97년인가 아무튼 90년 말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90년대까지 이어져 오던 공포 영화 속의 클리셰를 하나하나 거론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영화들을 언급하면서 좀 그런 영화들 좀 깝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살인이 일어나다 보니 범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범인 찾는 그런 과정까지 보태지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공포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웨스 크레이븐 스타일이 1, 2편에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는 데다가 스크림이 갖고 있는 그 자체적인 특징이 너무나 독보적이에요. 이건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독보적인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어, 스크림 1, 2편 이후에 나오는 시리즈들은 전부 다 이 1, 2편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 특징이 주는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속편들을 내는 게 이 스크림 시리즈의 특징이라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스크림 시리즈가 나와도 최소한 1, 2편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크림 안 보신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소한 1, 2편을 봐야 되고 시간이 없다? 그럼 1편이라도 봐야 됩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인물 구성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스크림은 시리즈 전체에 흐르는 맥이 하나 분명히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마다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편 혹은 전전편에 나왔던 어떤 특정 이야기가 발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 언젠가의 인물이 생각지도 못하게 엮여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그런 걸 알려면 스크림의 전반적인 구성 정도는 알고 보는 게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크림 7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이전의 스크림도 같이 한번 쓱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1편부터 훑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편부터 보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신나고 인상적인 오프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마 이 스크림이라는 영화는 안 봤어도 이 오프닝 영상이나 패러디한 영상이나 뭐 오마주한 거, 뭐 기타 등등 이 그런 류의 작품들을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꽤 부유한 집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금발머리 여학생이 혼자 집을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따르르릉 전화가 오거든요. 처음에 장난스러운 스몰톡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영화 퀴즈를 냅니다. 근데 그 영화 퀴즈를 맞추지 못하면 죽어요. 이 오프닝은 당시에도 네임드 배우였던 드류 베리모어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화제였지만 뭔가 공포 영화 치고는 꽤 독특하고 임팩트가 빡 들어있는 그런 오프닝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기저기서 패러디가 되고 있기도 하고 회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스크림 이 영화에서 이 오프닝이 갖는 의미는 사실 따로 있어요. 스크림이라는 이 영화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그 공포 영화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런 관객들이 좋아할 영화다. 이런 걸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스크림을 보다 보면 기존에 존재했던 영화들이 이거저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패러디하는 장면도 나오고 오마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스터에그처럼도 나오고 아니면 그냥 대놓고 대사에 거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림을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정말 자연스럽게 잘난 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나야 나. 근데 영화 속에도 이런 관객들을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랜디라는 캐릭터인데요. 랜디는 영화 오타쿠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영화 얘기를 진짜 주구장창 하는 캐릭터인데 1편에서는 랜디가 친구들과 함께 공포영화 할로윈을 보면서 공포영화의 규칙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규칙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포영화에 관련된 규칙 대부분이 이 스크림에서 언급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섹스하면 죽는다, 술 마시면 죽는다, 혼자 남아있으면 죽는다, 뭐 등등 이런 공포영화에 나오는 사망 플래그 그런 걸 언급한 건데 이런 규칙들을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애들이 결국 그 규칙과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스크림 2에서도 랜디는 법칙을 설명해요. 2편을 속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속편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영화가 속편이 나오면 1편보다 더 크고 더 잔인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이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스크림 2는 그 속편의 법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렇게 스크림 3으로 넘어오면 3편이니까 3부작을 부르는 트릴로지에 대한 언급을 해요. 모든 과거가 드러나고 1, 2편에서 들쑥날쑥했던 그 모든 서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트릴로지 중에서도 세 번째 편이 따라야 하는 규칙이라는 거죠. 예상하셨겠지만 스크림 3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스크림 시리즈가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3편으로 트릴로지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동안 스크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꽤 텀을 두고 갑자기 4편이 나옵니다. 3편과 4편의 시간 간극이 있다 보니까 이전 작들에서 언급됐던 그 영화들과 스타일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작들에서 언급된 공포 영화들에서는 다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겨난 살인마들, 그러니까 인간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인간은 아닌, 인간이 어떻게 대적할 만한 그런 상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는 공포 영화였다면, 이제는 진짜 인간 살인마를 상대해야 하는 그런 공포 영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우나 호스텔 같은 그런 현실적인 공포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의 스타일이 세대를 넘어가면서 달라졌다는 걸 이번 편에서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어서 더 잔인하게 보이는 그런 공포 영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시나 4편의 범인도 그 규칙의 구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스크림 5가 나와요. 5편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이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죽은 후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감독들에 의해 독자적인 스크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스크림 5를 만들었던 감독들은 기존 시리즈의 팬이었기 때문에 스크림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시리즈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영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맡은 이상 뭔가 새로운 시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편에서 언급되는 말이 바로 리퀄이라는 말입니다. 리퀄은 구 캐릭터와 신 캐릭터가 동시에 한 작품에 등장하는 걸 말해요. 보통은 이제 세대 교체를 할 때 많이 쓰죠. 시리즈가 있는데 메인 인물들이 어느 순간 이제 신 캐릭터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신 캐릭터는 내 다음 세대들이에요. 뉴 제너레이션. 그런 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면서 구 캐릭터들이 신 캐릭터들에게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던 걸 넘겨주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편에서는 시드니와 이제 새로운 신 캐릭터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1편 원작 스타일로 돌아갈 것을 표방을 하면서도 새로운 세대 교체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5편 같은 경우에는 웨스 크레이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스크린 팬들에게 호평을 받은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렇게 6편이 이제 또 나옵니다. 한 영화가 시리즈를 6개나 냈다면 이제 그건 프랜차이즈라고 불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6편에서는 프랜차이즈 공포 영화의 규칙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이젠 예외 없이 누구든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이번 편에서 누가 죽을 건데? 막 이제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얘를 설마 죽이겠어? 했는데 그 캐릭터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이 스크림 시리즈의 특징이라는 것들이. 항상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영화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공포 영화들을 토대로 이야기랑 인물 관계성을 구성하는 것이 스크림의 특징입니다. 네, 이번에 개봉한 스크림 7은요, 그게 없어요. 진짜 전혀 없어요. 근데 뭐 있어요. 있는데 너무 억지스럽고요. 그래서 있지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시드니 얘기도 좀 해볼게요. 시드니는 도망만 치고 비명이나 지르는 그런 보통의 여성 캐릭터는 아닙니다. 요즘이야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빌런과 정면으로 붙기도 하고, 아니면 독자적인 캐릭터로서 막 뿌숑뿌숑 이제 스스로 나서서 막 엄청 파워 있게 싸우기도 하는데, 스크림 1이 나왔던 90년대만 해도 이런 캐릭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정말 정말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여성 캐릭터는 살아남더라도 결국 끝까지 공포에 몰리고 비명이나 지르며 도망치는 그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시드니는 직접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살인마랑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이 시드니가 독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나왔으면은 시드니는 요즘 그렇게 잘 나가는 여성 캐릭터 중에 하나, 뭐 이제 요런 식으로 묻혔겠죠. 그래서 요때만 해도 시리즈물에서는 에이리언의 리플리나 터미네이터의 사라 코너 정도만 있었을 때니까 시드니가 독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시드니는 단순히 연쇄살인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그런 캐릭터로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림이라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모두 존재하고 모든 걸 스스로 이겨내는 그런 캐릭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리즈화가 되고 그 독보적인 스타일이 임팩트 있게 남게 되면서 결국 공포 영화의 아이콘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림 시리즈에서는 시드니를 절대 놓을 수 없는 건 거죠. 얘를 놓으면 안 되는 건 거지.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가 시드니와 그 관련 멤버들이 중심인 회차였다면 5편과 6편은 그 캐릭터들의 비중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물들은 이제 레거시로 남기게 되고 새로운 세대에게 넘겨주면서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난데없이 7편에서는 그걸 다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근데 다 뜯어 고치고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하겠어요? 시드니가 필요하겠지. 그렇게 세대 교체를 2편에 걸쳐서 해놓고 이제 좀 조용히 편히 살았으면 싶은 시드니를 기어코 멱살 잡고 끌고 나옵니다. 게다가 영화의 전반적인 톤도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아까 스크림 시리즈의 핵심은 영화 속의 인물들이 공포영화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편은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합니다. 하나도 안 나와. 마치 야, 나 이제 스크림을 새로 만들 건데 내가 모든 걸 다시 다 짤 건데 너가 아는 스크림은 이제 없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랄까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비하인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5, 6편에서 그 안정적으로 안착할 것 같았던 그 배우들이 강제 하차 당합니다. 뭐 듣기로는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련된 뭐 발언 때문에 강제 하차를 당하게 됐다고 하는데 연출진들 역시 그거랑 비슷한 이유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실은 이미 저도 알고 7편을 본 건데 이렇게까지 프랜차이즈의 상징을 바로 버려버리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던 거는 범인에 대한 거였는데 시드니가 이 스크림의 주인공인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스크림의 근본은 고스트페이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얘밖에 없어. 스크림 시리즈의 핵심은 누가 죽이느냐보다 왜 죽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 동기가 복수 때문이든 집착 때문이든 영화광이기 때문이든 정확하게 그 동기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스트페이스는 둘 이상의 세트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살인을 담당했고 역할을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맞아 떨어져야 설득력이 생기는 캐릭터예요. 근데 7편은 그걸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할로윈 살인마인 마이클 마이어스는 그냥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죽여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일의 금요일은 뭐 시리즈마다 조금 꼬여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이슨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느냐가 관건인 시리즈고요. 그리고 저의 최애 공포 영화이자 최애 공포 캐릭터가 나오는 나이트메어는 프레디 크루거라는 캐릭터의 존재감만으로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스트페이스는 고스트페이스가 되어야만 했던 동기나 역할 분담, 그리고 알리바이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전부 명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그 모든 게 다 밝혀졌을 때 뒤통수 맞은 걸 느끼지만 그래서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납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스크림이고요. 그게 스크림의 규칙이에요. 이 영화는 규칙을 중요시하는 영화잖아요. 규칙을 지켜야지. 근데 왜 7편에서는 고스트페이스가 동기가 없냐고요. 아니지. 동기는 있었는데 없어요. 얘도 똑같아. 동기가 있다고 막 자기네들이 막 그 동기에 대해서 블라블라 떠들지만 그걸 들으면서 저게 동기가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저런다고 고스트페이스가 돼? 막 절대 연관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과 관련된 동선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들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스크림 7편은 이야기의 중심축에서 고스트페이스를 완전히 밀어냈거든요.
만약 7편이 일반 공포 영화였다면 뭐 이 정도 했을 때 저는 뭐 그래 나쁘지 않아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포 영화라면 연출로 커버할 수 있는 구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스크림이잖아요. 고스트페이스가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스크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건 고스트페이스 코스프레죠. 게다가 이번에 좀 웃겼던 건 그렇게 찌르고 쏘는데도 아무도 안 죽어. 너무 안 죽어. 그래서 슬래셔이기 때문에 막 찔러댄다? 막 피가 흐른다? 아니거든요. 슬래셔라고 막 무조건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마치 좀비 영화를 찍는 것 마냥 헤드샷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장면마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헤드샷을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샷을 한 게 아니면 그렇게 엄청나게 찔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총을 맞아도 살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트페이스가 어디를 어떻게 찔렸든 얼마나 총을 맞았든 어차피 얘가 헤드샷을 맞은 게 아니니까 안 죽었겠지 하는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트랩이나 반전이 있어도 전혀 긴장감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7편의 고스트페이스가 그렇게 된 건 모든 걸 시드니 중심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시드니 중심의 서사였거든요. 근데 이번이 스크림 30주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드니에게 몰아준 게 뭐 어떤 레거시를, 과거의 레거시를 정리하기 위한 시도였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연출진이 그렇게 급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냥 모든 걸 일단 시드니로 몰빵을 했나 보다. 그래서 캐릭터 설정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빌드업 전혀 안 된 고스트페이스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봤다니까요. 야, 그럼 네가 7편 만들면 어떻게 만들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있으시죠? 근데 정말 7편은 어떻게 했었어야 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7편은 시드니를 중심에 놓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대 교체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드니도 나이 먹었고 딸도 어느 정도 컸고 이대로 가면은 시드니가 딸이랑 손녀랑 다 같이 또 총 들고 고스트페이스를 상대할 것 같으니 세대 교체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니 딸을 등판시켰겠죠. 만약에 이제 딸을 그런 식으로 쓰고 싶었다면 시드니는 보호자 포지션으로만 기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그러했듯이 이젠 그것들을 다 딸이 물려받아서 해치웠어야 해요. 그리고 살인마도 딸 쪽으로 넘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중심도, 감정의 중심도, 관계성의 중심도 다 딸 쪽으로 넘어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딸 중심으로 넘어갔다면 아마도 범인은 스크림의 전통에 따라 딸의 가장 가까운 인물이나 친구 무리 중에 눈에 덜 띄는 그런 인물이 아마 범인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그건 스크림의 규칙이니까. 어쨌든 딸이 다음 세대를 암시하는 존재라는 건 너무 뻔했는데 그 와중에 범인과는 모든 조건이 제대로 맞물리지가 않으니까 이야기가 두 갈래로 찢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딸 얘기, 범인 얘기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고스트페이스가 된 동기 같은 거는 시드니한테 주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시드니가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시드니의 유산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시드니의 딸을 향했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들을 모두 다 끝내고 내가 새로운 스크림을 만들어 가겠다. 진짜 스크림을 완성하겠다. 뭐 그렇게만 갔다고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보면은 제가 세대 교체 얘기를 했을 때 그 세대 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회차에서. 세대 교체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옆집 아들을 의심하긴 했습니다. 얘가 집착광인데 심지어 시드니의 팬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너무나 스크림 범인으로 적합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메인 범인이 아니더라도 최소 서브 조력자 정도는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스크림 범인스러웠으니까. 근데 전혀 아무도 아니었어요. 30주년인데 정말 이래도 괜찮은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이렇게 억지로 껴놓은 우리의 추억의 인물들로 만들어낸 그 레거시 장면만이 유일하게 아, 내가 스크림을 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말 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레거시 장면도
올해가 30주년이기 때문에 나온 어떤 지난 스크림에 대한 헌사라기보다는 그냥 의무적으로 껴넣은 것 같은 그런 소비 성향의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언짢았어요. 그렇게 대충 할 거야? 30주년인 지금은 그렇게 과거를 끄집어내서 과거의 인물들로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과거 끝내야죠. 이미 끝냈었잖아. 미래 오픈돼 있잖아. 세대 교체 했잖아. 근데 왜 다시 해서 실패하냐고요. 실패는 세대 교체도 실패했고 범인 설계도 붕괴시켰습니다. 살인을 하는 이유보다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에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 평론가의 해석이나 평가를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뭐 좀 그럴듯하게 미사여구 남발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읽으나 안 읽으나 뭐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 생각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론가의 글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뭐 모든 영화들을 그렇게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도 박평식 평론가의 글은 짧지만 굉장히 촌철살인을 하기 때문에 즐겨 찾아봅니다. 되게 대충 쓰는 것 같지만 정말 진짜 핵심을 찌르는 평이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평식 평론가가 스크램치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시리즈 관뚜껑에 대못질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제 영화 보기 전에 그 한 줄 평을 보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스크림 그런 말 들을 땐 아직 아니다. 더 나올 게 많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관뚜껑의 대못질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진짜 와 진짜 못 만들었어 막 이게 아니라 야 너는 스크림이 아니다 너는 가짜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회차니까 이렇게 망칠 거라면 이제 그만 만들어라. 대못이 아니라 그냥 드릴로 그냥 관뚜껑을 다 박아버려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7편은 스크림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겉만 따라 만든 다소 패러데이 성향의 영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의 고스트페이스가 살인을 진짜 아주 기깔나게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스크림인 건 아니거든요. 인물의 관계성이나 그에 따른 동기가 불분명하다면 모두 스크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살인은 고스트페이스가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게 일반 공포였다면은 아 그래 적당히 볼만했어라고 했을 거지만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크림 7을 다 보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스크림 팬덤에서는 이 7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누구랑 원한이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 의미 있는 관계성들이 최후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그 스크림의 핵심들이 정말 너덜너덜해졌는데 이걸 스크림 팬덤에서는 어떻게 봤을지가 정말 궁금한 거죠. 근데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레딧 들어가서 보니까.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스크림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스크림은 계속 나올 거고요. 왜냐면 이게 90년대부터 이어져 온 프랜차이즈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그것도 심지어 규모가 크고 탄탄한데 계속 새로 유입된 신규 팬들이 있는 그런 팬덤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 프랜차이즈 자체도 흔하지가 않지만 게다가 공포영화 장르에 속해 있는 팬덤들은 다른 장르에 비해 충성도가 꽤 높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장에서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공포영화는 비주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성도가 높죠.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다 극장 가서 봐. 굿즈? 사. 관련된 이야기 막 이렇게 나처럼 빡빡빡 해. 아, 이거 충성도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자극하게 되면 어쨌든 돈이 되겠죠. 하다못해 스크림은 고스트페이스 가면이라도 팔려면 시리즈를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8편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시드니 손을 잡든 새로운 세대의 손을 잡든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요.
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게 되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성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왜 죽이는지 그 감각을 끝까지 이어가서 빌런을 공개하고 뒤통수를 치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스크림이라고. 진짜 7편은 고스트페이스는 있지만 스크림은 없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진짜 7편이 제게 남긴 건 진짜 그 문장 하나네요. 고스트페이스는 있지만 스크림은 없다.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80화. 이건 스크림이 아니다. 스크림 7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81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you sayloveu 골뱅이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에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81화에서 만날게요. 안녕!